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 상태를 봅시다. 우리가 했던 게 뭔지 기억나죠? 어떻게 기본 형태로 되어 있었냐? 싱글, 커먼 소스 증폭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였어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엠모스, 그 다음에 여기 V 인풋, 여기 V 아웃풋.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RD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저항이냐면 패시브 저항이었어요. 패시브. 근데 이 패시브를 우리가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로 했을 때 과연 요거의 개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의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N모스, P모스 합쳐서 각각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예요? P모스고 요거는 이제 N모스잖아요. P모스, N모스 드레인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 이제 바디 이펙트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을 때 요거는 바디 이펙트가 없죠, 솔직히. 왜냐하면 P모스는 가장 높은 전압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VDD랑 똑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소스하고 VSB가 0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VBS가 어떻게 돼요? 바디하고 소스하고 연결돼서 0이니까 바디 이펙트에 대한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쓰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써진다 이거죠. 이거 전 시간에 한 겁니다. 유도도 다 했어요. 소신호 모델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한다 라는 말은 R 제곱가 무한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뭘로 수렴하냐? 요게 된다.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의 저항이. 자, 그러면 이제 바디 이펙트가 있는 경우를 볼까요? 바디 이펙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피모스가 소스가 VDD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본 것처럼 오픈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다음에 엠보스도 어떻게 해요? 위에서 엠보스는 어떻게 돼 있어? 드레인이 오픈 상태인데 얘는 어떻게 돼? 엠보스가 소스가 오픈된 상태에서 밑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바디 이펙트가 존재합니다. 왜냐면 피모스는 VSB, 엠보스는 VBS인데 지금 소스하고 바디가 서로 틀려요. 왜냐면 소스, 그 다음에 바디는 그라운드인데 틀리잖아. 어떤 유한한 값이 있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스가 지금 여기 전압이 있을 거고 바디가 VDD일 텐데 얘가 서로 같지가 않으니까 얘도 무슨 유한한 값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바디 이펙트가 고려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디 이펙트가 고려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저항은 GM 병렬, GMB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이렇게 또 풀어 써지게 됩니다. 그리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무시하면 이게 R0가 무한대로 가니까 결국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를 딱 했을 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뭐다? 바디 이펙트가 있냐 없냐를 할 때 따라서 우리가 요거 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렴해서 단순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왜 이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를 쓰냐면 우리 요거 앞에서 요거 개인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RD라고 했습니다. AV는 RD. 그러면 요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개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이 로드 값을 키워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RD 값을. 근데 이게 패시브 저항이란 말이야. 패시브 저항 값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웨이퍼라고 하는 이런 실리콘 웨이퍼 안에 요 저항을 차지하는 면적이 점점 커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커져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웨이퍼가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이 큰 웨이퍼 안에 칩이 여러 개가 나와야지 단가가 맞는다고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했는데 칩 가격이 높아져. 높아지면 사람들이 안 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패시브 저항을 대체하고자 해서 나온 게 첫 번째 개념이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여기 VDD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네모 박스가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엠모스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V 인풋, V 아웃풋이 있을 때 얘가 뭐다?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인데 드레인에서 바라보는 경우 그다음에 소스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여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들어왔을 때의 개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이제 드레인에서 바라보는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야. 자, 먼저 이게 V 아웃에서 보면 이쪽 방향으로도 보일 거고 이쪽 방향으로도 보일 겁니다.
이제 저항을 구해줘야 돼. 저항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거를 절반으로 일단 나눠줍니다. 왜냐면 얘 입장에서 V 아웃풋에서 바라보는 거는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니까 이게 무슨 꼴이냐? 병렬꼴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 병렬 이렇게 저항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V 아웃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V 아웃풋에서 바라봤을 때 밑에서 바라보는 이쪽 저항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디 이펙트가 여기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GM2분의 1의 RO2 저항이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바라보는 거는 어떤 저항이 있어요? RO1의 저항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토탈 저항 R 아웃이라는 V 아웃풋에서 바라보는 토탈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RO1 병렬 RO2 병렬 GM2분의 1이 된다 이거예요. 토탈 저항이.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개인 구하는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GM equivalent transconductance 곱하기 R out이라고 했어요. 근데 R out은 지금 여기 구했어요. 그럼 GM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GM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게 그라운드로 하고 여기로 빠져나오는 I out이라고 했고 거기서 우리가 V 입력 I out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관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마이너스 GM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equivalent transconductance가 되니까 요거가 어떻게 돼? 얘 곱하기 얘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이 값이 나온다 이거죠. 이게 이제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를 갖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개인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하자 이거죠. 그건 뭐예요? RO1하고 RO2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하면 얘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무한대로 갈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GM2분의 GM1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GM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쓰입니까? GM은 루트 EID UN COX W 오버 L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가 1번 쓰이면 얘도 어떻게 돼? 1번.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근데 ID는 같아요. 왜냐면 ID는 여기 에서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ID는 GM1이나 GM2나 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풀어 써주게 된다. 그러면 PMOS 같은 경우는 우리가 GM2가 PMOS니까 모빌리티가 뮤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D1과 ID2는 같잖아요. 여기 전류 패스가 하나 있으니까 그럼 지워지고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지워지고 이 지워지고 지워지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단순화가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이오드 커넥티드를 갖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은 뭘로 결정되느냐? 면적으로 결정된다. 요 W 오버 L이라는 게 어펙트 레이시오라고 했어요. 어펙트 레이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 비율로 결정이 된다 이거죠. 즉 면적으로. 뭐 GM의 크기, 전류의 크기가 아니라 요거는 뭐다? 면적으로 결정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또 GM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GM은 EID, VGS 빼기 VT, H로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요거 가지고 하면 GM2는 PMOS니까 우리 절대값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GM1은 요게 되니까 그대로 와가지고 지워주고 지워주고 하면 어떻게 돼? 입력 신호 즉 오버드라이브 볼테지가 되는 거잖아요. VGS 빼기 VTH는 우리가 V 이펙티브 볼테지, V 오버드라이브 볼테지라고 했는데 그 비율로도 결정이 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모델. 아까 전에 드레인에서 바라봤잖아요. 지금은 이제 소스에서 바라봅니다. 소스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디하고 소스하고 서로 전압이 같지가 않아. 그 말인즉슨 바디 이펙트가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죠. 바디 이펙트가 존재하니까 얘가 뭐가 있겠어요? GMB라는 게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바라봤을 때 여기서 바라봤을 때 여기 보면 아래에서 바라보는 거는 저항이 RO1 그대로고 위에서 바라보는 건 어떻게 됩니까? RO2가 되겠고 GM2, GMB2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근데 얘가 병렬이니까 이거를
같이 써주면 전체 저항 Rout은 R1, R2, GM1, GM2, GMB2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퀴벌런트 트랜스 컨덕턴스는 앞에서랑 똑같아. 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인데 소스가 바로 여기 그라운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 얘는 항상 GM1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를 해주는 게 뭐가 된다? 게인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무시하면 얘가 무한대, 얘가 무한대 가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래처럼. 아래 우리가 그 트랜스 컨덕턴스, 바디 이펙트에 의한 트랜스 컨덕턴스의 관계식은 GMB가 어떻게 되냐면 이타 곱하기 GM으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게 2니까 2 내가 더 여기다 넣어주면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또 정리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요거 관계는 뭐라고 했죠?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면적, 위에서 구한 요 면적, 요게 그대로 오는 건데 얘가 뭘로 나눠지냐? 여기 바디 이펙트에 의해서 1 더하기 2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는 위에서는 여기 모빌리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피모스, 엠모스를 썼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서로 틀려서 상쇄가 되지가 않았는데 여기는 보면 지금 모빌리티가 사라졌잖아요. 그쵸? 왜 사라졌냐? 똑같은 엠모스를 썼기 때문에 얘도 뮤 n이고 얘도 뮤 n인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다? 모빌리티가 사라졌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바이어스 커런트의 영향을 안 받고 뭐에 영향을 받는다? 에이리어의 영향을 받는다. 면적 면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인풋 시그널의 함수가 아니다. 인풋 시그널의 함수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면적에 의한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개인을 키울 수는 없어. 왜냐면 이게 면적의 비율이잖아. 면적의 비율인데 내가 이거 개인을 엄청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돼? 얘 면적을 이 분자에 있는 면적을 엄청 키워줘야 돼. 막 100배, 1000배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패시브 저항을 안 쓴 이유가 뭡니까? 패시브 저항이 이 웨이퍼상에서 면적을 엄청 많이 차지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를 쓰는 건데 우리가 요거의 개인을 높여주겠다고 면적을 무한정으로 키우면 이게 되겠습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냥 RD 쓰는 게 낫잖아. 패시브 저항을. 그러니까 면적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얘를 그럼 어디다 많이 쓰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원 가서 더 공부를 많이 하면 컴패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컴패레이터라고 해서 비교기가 있어. 비교. 신호를 서로 비교해서 얘가 어떤 기준선보다 크면 1, 기준선보다 작으면 0 해서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비교기가 있는데 그 비교기에 증폭기로 사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하면 개인이 보통 한 5에서 10 정도로 아주 작게 씁니다. 개인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을 작게 만드는 용으로 사용을 많이 한다. 즉 비교기의 전 단계 증폭기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프리 앰플리파이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바디 이펙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GM2 1 더하기 에타 GM1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그냥 바디 이펙트가 없는 얘보다도 개인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오드 커넥티드는 항상 세츄레이션에 놓이게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요거 VGS 빼기 VTS, VDS일 때 G하고 D가 같으니까 없어지니까 항상 얘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건 참이잖아. 참이라는 거는 얘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면 포화 영역인 세츄레이션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볼테이지 스윙폭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출력단의 볼테이지 스윙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보면 일단 먼저 그 증폭기가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엠모스 이렇게 생겼어. 일단은 얘가 어떻게 돼? 요 엠모스 밑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게 세츄레이션에 빠져야 돼. 증폭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V 입력이니까 V 입력 빼기 VS 빼기 VTH가 V 이게 아웃이잖아요. V 아웃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 얘도 세츄레이션에 빠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얘는 이제 항상 세츄레이션에 빠져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켜지기만 하면 돼. 켜지는 순간부터 그냥 세츄레이션에 빠지니까 얘는 VSD는 어떻게 돼? VTH. 요 관계를 갖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VS가 뭡니까? VDD가 되는 거고. VD는 뭡니까? V 아웃풋이 되니까 얘는 VTH가 되고 이걸 정리하면 VDD 빼기 VTH V 아웃 이렇게 되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정리를 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 V 입력 빼기 VTH V 아웃 VDD 빼기 VTH. 그러니까 이 출력이 스윙할 수 있는 폭이 이렇게 정해진다 이거예요. 스윙 폭이. 요걸 넘어가면 어떻게 돼? 얘가 트라이어드 영역에 빠지기 때문에 더 이상 증폭기로서 동작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출력단의 스윙폭이 이렇게 제한적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게 중요해, 이런 거. 스윙폭이 어느 정도 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합니다. 진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불린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 앰플리파이어 게인은 하이 오버드라이브 볼테지를 유도한다는 거. 그게 뭔 말이냐면 이게 뭐냐? 이게 오버드라이브 볼테지잖아. 요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돼? 오버드라이브 볼테지가 높아져야 돼. 오버드라이브 볼테지가 높아진다는 거는 뭐냐면 스윙폭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폭기 컷이라는 말은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게 그거예요. 게인을 높이면 오버드라이브 볼테지가 높아져야 돼. 오버드라이브 볼테지가 높아진다는 거는 이 스윙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7번에 관해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거 지금 다이어드 커넥티드 로드에 게인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GM2분의 GM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게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얘를 고정시키고 얘를 감소시켜주면 게인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GM2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GM2는 EID, mu, P, COX, W over L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감소된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면적을 감소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면적을 감소시킨다는 의미는 오버드라이브 볼테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관계식을 가져. 이거 아마 여러분이 다 배웠던 겁니다. UN, COX, W over L. 면적이 감소하니까 오버드라이브 볼테지는 어떻게 돼? 이게 증가하게 된다 이거죠. 증가하게 되니까 이게 피보스니까 VSG 빼기 VTH가 이게 오버드라이브 볼테지인데 이게 증가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어떻게 되나요? VDD 빼기 V 아웃풋이 되는 거고 VTH가 되는데 얘가 증가한다는 건데 얘는 고정. 이게 전체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텀인 V 아웃이 줄어들어야 돼. 그래야지 얘가 전체적으로 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V 아웃이 줄어든다는 거는 V 아웃이 수행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다. 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이런 거를 한번 다 이제 쫓아가야 돼요. 흐름을 쫓아가서 면적을 줄였을 때 오버드라이브 볼테지가 커진 것에 따라서 우리가 V와 폭이 왜 제한이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복습을 하면서 따져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예시 문제를 하나 볼까요? 예시 문제. 자, 여기 이제 회로가 있어. 회로가 있는데 M2까지는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인데 지금 IS가 있는 거야. IS. 근데 이 IS가 어떻게 되냐? I1. 0.75만큼 흐른다는 거야. 그럼 얘가 흐르는 게 1이라고 하면 얘가 0.75가 흐르는 거고 얘가 0.25가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요거의 전체적인 그 게인을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V 아웃풋이잖아요. V 아웃. V 아웃풋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출력 저항을 어떻게 구한다겠어요? 얘가 아래에서 바라보는 놈, 위에서 바라보는 놈,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바라보는 놈. 이거를 정리해주면 V 아웃풋에서 바라보는 출력 저항이 밑에서 바라보는 R1이 있을 것이고요. 위로 바라보는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에 의한 어떻게 돼? R2 GM 2분의 1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에서 바라보는 저항 RS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근데 우리 전 시간에 커런트 소스의 출력 저항은 아이디어란 출력 저항은 뭐라고 했죠? 무한대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가 될 겁니다. 무한은 즉슨 얘가 오픈 상태가 될 거다. 그럼 여기서 바라보는 전체 출력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R1, R2, GM2분의 1이 돼서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0으로 됐을 때 빠져나오는 게 I 아웃이라고 하면 얘하고 얘하고의 트랜스 컨덕턴스, 등가 컨덕턴스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GM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얘 무한대, 얘 무한대니까 이것만 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고 요거 이 지워지면 이런 식으로 남게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라봐야 될 게 요거를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돼. 앞에서는 우리가 얘가 같다고 해서 지워졌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같다고 지워질 수가 없는 게 얘는 0.25고 얘는 1이야. 뭐 이 말인즉슨 뭡니까? ID1이 1이면 얘는 어떻게 돼? 0.25 ID1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된다 이거죠. 왜냐면 여기가 0.75를 먹고 여기가 0.25를 먹고 얘가 두 개가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ID2는 결국 0.25 ID1 이 상태가 돼서 이거를 대입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그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ID1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0.25 즉 0.25가 여기 있고 그 말인즉슨 얘가 4 분자의 4가 되는 거고 이게 빠져나와서 어떻게 돼? 2가 돼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된다 이거죠. 이거를 그러면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로 우리가 바꿔 써주면 이게 어떻게 돼? 이거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도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공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트랜스 컨덕터 아이고 트랜스 컨덕턴스의 또 다른 식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돼? ID2에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주면 이건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엠보스 피모스 사이즈는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여기 커런 소스를 옆에다 이렇게 딱 달아서 얘의 흐르는 M2에 흐르는 전류값만 우리가 변화시켜줘도 개인이 2배 정도 증가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오버드라이브를 우리가 고정시켜 놓고 여기 커런 소스 가지고 조절해주면 개인을 4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개인을 이거를 고정값으로 넣는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냐? 들어가니까 4가 되는 거니까 즉 이게 4가 되는 거면 얘 면적이 어떻게 돼? 동일한 개인이라면 얘 면적을 4배 더 작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 이 앞에 4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이 커런 소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 면적을 4배 작게 할 수 있으니까 면적의 효율이 좋아지는 거야. 커런 소스를 하나 넣음으로써.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도 마찬가지. 얘가 개인이 고정된 값이라고 하면 얘도 곱하기 4니까 그 말은 즉슨 이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가 4분의 1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4분의 1만큼 줄어든다는 거는 스윙폭이 커진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커런 소스를 하나 넣음으로써 얻는 효과가 그래도 꽤 있다. 면적도 줄일 수 있고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의 수익폭도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데 실제로 요게 회로가 많이 쓰여요. 요거. 여러분이 요거 분석하는 방법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이 강의 노트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강의 시간에 하고 있는 거는 그냥 그 큰 흐름을 지금 잡아서 가는 거고, 교과서에는 여러분 더 자세한 설명이 있고 많은 그림이 있고 예시도 있습니다. 자잘한 거는 여러분이 교과서를 읽어가면서 보충을 해야 돼요. 저는 그냥 큰 흐름만, 개념만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여기가 그 다이오드 커넥티드 소스가 왔는데, 여기 이제 커런 소스가 왔어요. 커런 소스. 앞에서 우리가 커런 소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실제로 회로로 만들어 보면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VB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DC 값이 와가지고 여기 전류값을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게 보면 커런 소스가 우리가 어떤 I라고 하면 이거를 실제로 회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이거 간단하게. 물론 더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그때 그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2분의 1 UN COX W 오버 L P P라고 합시다. VSG 빼기 VTH 절대값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채널 락스 모듈레이션은 무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뭐냐? VS가 VDD가 되고 VG가 VP니까 얘가 DC 값이라고 했죠. DC 값. 그러니까 고정된 값을 우리가 딱 정해지면 얘가 어떻게 돼? 얘도 고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컨스탄트 고정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서 이 커런 소스의 가장 단순화된 버전이 요 피모스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근데 커런 소스의 두 번째 정의가 뭐라고 했죠? 얘는 항상 일정한 전류값을 만들어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라보는 저항이 무한되어야 된다. 무한되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노튼 등가회로 이렇게 생긴 거에서 얘가 페리스틱 저항이 RP가 있는데, 얘가 순수하게 커런트가 여기 로드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얘가 무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디얼 커런 소스는 뭐다? 무한대의 출력 저항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RO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RO가 어떻게 돼?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하면 얘가 무한대니까, 보면 전류 고정돼 있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무시했을 경우 무한대지? 그럼 얘는 뭐야? 커런 소스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요거에 이제 개인 한번 구해볼까요? Common Source Amplifier의 Equivalent Transconductance, 등가 Transconductance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GM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얘가 여기 묶여서 I 아웃으로 하면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얘는 고려 안 해줘도 되고, 요것만 고려해주면 얘는 항상 뭐다? 마이너스 GM1이 Equivalent Transconductance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력 저항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출력 저항 구하는 방법은 소신호 모델을 써서 여러분이 해도 되지만,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우리 이미 다 각각 소자에 대한 출력 저항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출력 저항이 뭐라고 했어요? R1이라고 했고, 여기서 바라보는 출력 저항은 뭐야? 지금 드레인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얘도 R2가 있고, V아웃에서 봤을 때는 쭉 한 길로 가다가 양쪽으로 나뉘니까 병렬 연결된 것처럼 보여서 R아웃은 뭐다? R1 병렬 R2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얘랑 곱해주면 이게 이득이 된다. 개인이 된다. 이게 원래 다 소시도 모델을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각각 소자의 출력 저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출력 저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류 패스로 해서 병렬로 놓고 그냥 바로 여기서 뽑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도 이제 여기까지는 익숙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RO의 요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에 의한 출력 저항은 람다 I D분의 1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예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근데 람다는 또 뭐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랭스, 역수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ID는 뭐에 비례인데? ID는 이게 드레인 커런트니까
얘가 W 오버 N, 면적이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출력점은 뭐랑 비례한다? 위스분의 L 제곱하고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요 반도체 설계 쪽 전공해서 대학원에 가게 되면 이제 진짜 증폭기 설계를 할 기회가 있거든요. 증폭기 개인이 안 나오면 그때 진짜 랭스를 막 키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 막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시뮬레이션 돌리면.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제 증폭기 회로를 딱 설계했을 때, 아, 생각보다 개인이 안 나오네. 개인 값을 키워야 되겠는데? 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랭스 값을 키워주면 돼. 그럼 랭스 값을 키우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여기 단면적에서 보면 여기 n 플러스 n 플러스가 있고 이거 채널이잖아. 채널이 n인데 얘를 켜주면 뭐가 되냐면 문제가 기생 캡이 발생해. 여기 있는 이제 기생 캡이 L이 커진다는 건 면적이 커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생 캡 CGB 같은 이제 기생 캡들이 커져서 이제 고주파 설계를 할 때는 이게 또 제약이 됩니다. 이런 다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학부 때 배워놓고 대학원에 가야지 그만큼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야. 회로 설계를. 근데 이런 거를 공부 안 하고 대학원에 가서 이제서야 막 이런 거 회로 공부하고 하면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 때 좀 충분히 공부를 해놓고서 대학원에 와서는 바로 실전 투입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그런 루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훨씬 효율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게 됐어. 그럼 우리 이제 출력, 아웃풋 스윙폭을 또 봐야 되잖아. 다이나믹 레인지를. 그럼 다이나믹 레인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얘가 세츄레이션에 있고 얘가 세츄레이션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은 얘가 세츄레이션, M1이 세츄레이션에 있으면 V 입력 빼기 VTH가 어떻게 돼요? V 아웃풋. 요 관계를 일단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VGS 빼기 VTH고 이건 오버드라이브 볼테지이고 V 이펙티브 볼테지니까 V 이펙트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M2도 우리가 세츄레이션에 빠져야 되니까 M2는 어떻게 됩니까? M2는 VSG 빼기 VTH가 뭐보다 작아야 돼? VST. 이 관계를 가져야지 세츄레이션이잖아. 그럼 VS는 어떻게 됩니까? VS는 VDD가 되는 거고 VG는 어떻게 돼? 얘가 이제 0에 빠지는 거냐? VB. 그 다음에 VTH가 VS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VS는 VDD 그 다음에 빼기 V 드레인은 아웃풋이 되니까 지워지고 그리고 V 아웃풋은 VB 더하기 VTH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가져다 써주면 VB 더하기 VTH가 뭐다? 출력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오버드라이브 볼테지잖아. 오버드라이브 볼테지고 결국 이펙티브 볼테지 이게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V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 V 이펙티브 2 VDD 빼기 V 아웃풋이니까 넘겨주면 얘가 또 결과적으로 VDD 빼기 V 이펙티브 2로도 표현이 된다 이거죠. 둘 다 같다 이거야. 요 표현이나 요 표현. 즉, 이 정도의 출력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스윙폭을.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세츄레이션에 있어야 되니까 이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범위가 된다. 그럼 입력의 범위는 어떻게 돼? 입력의 범위. 그럼 입력의 범위는 얘가 세츄레이션이 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입력 값을 또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입력은 어떻게 돼? V 입력은 VTH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V 입력은 어떻게 돼? VTH 더하기 V 아웃풋. 즉 입력은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거죠. 요 조건을. 요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입력을 넣고 그리고 출력은 여기 범위 안에서 나오도록 해줘야지 두 개가 안정적으로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다 이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DC 오퍼레이션 포인트라는 걸 이제 잡아서 해준다 이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지만 나중에 실전에 가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디가 이거 스윙폭을 최대한 갖고 갈 수 있는지 요 DC점 잡는 것부터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여러분이 이제 상급 레벨로 올라가면 좀 더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헤드룸에 관련된 내용이 요거잖아요. 이펙티브 볼테지. 근데 V 이펙티브 볼테지의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EID UN COX W 오버 L이라 이거죠. 왜냐면 이펙티브 볼테지가 지금 여기도 있고 이펙티브 볼테지가 지금 여기도 있으니까 이제 헤드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ID를 고정시키고 요 사이즈를 증가시키면 이펙티브 볼테지가 어떻게 돼? 줄어든다 이거. 감소한다 이거죠. 그럼 얘가 감소하고 얘가 감소하면 V 아웃풋의 스윙폭이 어떻게 돼? 더 커지게 돼. 오버드라이브 볼테지가 감소하면 스윙폭이 커지게 돼. 대신 뭘 해줘야 된다고? 면적을 키워줘야 된다고. 근데 면적을 무조건 키운다는 게 좋지는 않다. 왜냐면 수율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웨이퍼 상에서 생산할 수 있는 칩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져.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지. 면적을 키워서 스윙폭을 넓게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스윙폭을 좀 줄이더라도 면적을 작게 만들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거는 이게 이제 디자이너의 몫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전에 요게 이게 이제 그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개인이 되는 건데 요 GN 값은 어떻게 됩니까? GN 값을 우리 UNCOX W 오버 L 그다음에 VGS 빼기 VTH니까 GN 값도 W 오버 L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R 아웃은 아까 전에 어떻게 되는데 있어 출력 저항은 요 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짬뽕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개인은 랭스하고 비례한다.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랭스값 키우면 진짜 개인이 증가한다고.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 요거. 이게 트랜스컨덕턴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트랜스컨덕턴스를 썼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델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류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그러면 우리가 이 L하고도 R아웃이 L하고도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럴 경우는 또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 전류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위스도 키워주면 어떻게 되냐? 개인이 여기 스퀘어 루트를 따라서 또 증가하게 된다. 이거. 근데 결론은 뭡니까? L. 랭스 키워주면 돼, 랭스. 랭스 키워주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효과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람다 VDS 1 더하기 람다 VDS고 람다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뭐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L분의 1에 비례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L 값이 키워지면 어떻게 돼? 이게 거의 0에 수렴하고 얘가 0에 수렴하면 이 값이 사라지고 일반 존재하니까 즉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효과를 낮추기 위해서 L 값을 키우면 부수적으로 뭐도 좋아져? 개인도 좋아진다. 라고 여러분이 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까 전에 RD에서 그 다음에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 그 다음에 본 게 커런 소스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트라이드 로드라고 해서 우리가 그 딥 트라이드 리전에 빠지면 그 엠모스 피모스가 뭐처럼 보인다고 했죠? 턴온 저항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턴온 저항이 되도록 우리가 보이 B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딥 트라이드 영역에 빠지도록 그럴 경우 우리가 R온 저항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실제로 써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인을 구할 수 있는데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아론 저항이라는 게 딱 고정된 값이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라는 거고 실제로 보면 이게 출력도 얘가 세츄레이션만 되도록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되게 뭐라고 하죠? 이 스윙폭이 큽니다. 스윙폭이 커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즉 RD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패시브 저항처럼. 하지만 문제는 뭐다? 우리가 요거 가지고 저항값을 맞춰줘야 되는데 베리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라느냐,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값을 얻기가 힘들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커먼 소스 분법기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저항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보자. 이거 우리가 이제 소스 디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요거부터 우리 분석하는 법, 개인 구하는 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시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개인 구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AV고 이게 GM 그러니까 트랜스 컨덕터스 R out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등가 트랜스 컨덕터스 구하기 위해서는 요 V 아웃을 뭘로 해준다? 그라운드를 처리해주고 그때 나오는 전류 흘러나오는 걸 I 아웃으로 보자 이거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쓰면 요 모델이 됩니다. 소시노 모델이. 요거 RS V 입력 그 다음에 GMVGS GMBVDS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의한 R 아웃 그 다음에 출력 V 아웃이 이렇게 됐을 때 빠져나가는 거 I 아웃 이런 식으로 된다 이죠. 소시노 모델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GM이 뭐다? V 입력분의 I 아웃이니까 이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빠져나가는 게 I 아웃이니까 반대로 가는 건 어떻게 돼? 반대로. 이렇게 흐르는 거는 마이너스 I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럼 그 I 아웃이 어떻게 돼요? 요로도 흐르고 요로도 흐르고 요로도 흘러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로 이제 합쳐져서 흘러나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자, 봅시다. 요거 노드를 우리가 V1이라고 그냥 해. V1이라고 했을 때 이걸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I 아웃은 KCL 법칙에 의해서 GMVGS 더하기 GMBVBS 더하기 0하고 여기 V1이니까 0 빼기 V1 나누기 R5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럼 V1의 전압은 어떻게 돼요? I out 마이너스 I out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RS 곱하기 I out 요 전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VGS는 어떻게 됩니까? VGS라는 건 V 입력 빼기 V1이니까 이거를 써주면 V 입력 더하기 RS I out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럼 VBS는 어떻게 됩니까? VBS는 VB 빼기 VS니까 얘는 0이고 VS가 결국 요거잖아 소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V1이 되는 거고 써주면 RS I 아웃이 된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시켜줘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마이너스 I 아웃은 GM V 입력 더하기 RS I 아웃이 되는 거고요. GMP RS I 아웃은 RO RS I 아웃이 된다 이거죠. GM V 입력 정리해주면 GM RS I 아웃 GMP RS I 아웃은 RO RS I 아웃이 된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면 자, 입력 그 다음에 나머지 얘 아웃풋 출력 그래서 요걸 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GM V 입력 1 더하기 GM RS 더하기 GMP RS 더하기 R0 RS는 I out 이런 식으로 되고 우리가 이거를 GM은 마이너스 GM 스몰 GM 나누기 1 더하기 GM RS 더하기 GMP RS R 제곱의 RS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GM R0 분의 R0 RS GM 더하기 GMB R0 RS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온 거 우리가 뭐 할까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할 경우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그거는 R0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한대로 가면 얘가 단순화시켜서 리미트 R 무한대 그 다음에 GM은 어떻게 돼? 1 더하기 GM GMB RS 분의 마이너스 GM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돼? 바디 이펙트 한번 무시해 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바디 이펙트를 무시. 바디 이펙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디 이펙트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0이 돼 버리니까 이걸 또 써주면 리미트 바디 이펙트 GMB가 0으로 간다 라고 하면 GM은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GM RS 분의 마이너스 GM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요거는 뭡니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한 경우 근데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한 경우는 이제 요게 이제 와야 되니까 그때 GM은 어떻게 단순화되느냐? 마이너스 GM R5 분의 R0 RS GM R0 RS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단순화시킬 수 있다. 바디 이펙트를 고려하느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위한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퀴벌런트 트랜스 컨덕턴스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출력 저항을 봐야 돼요. 출력 저항. 자, 출력 저항은 이제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출력 저항은 이제 요 식에서 보면 출력 저항은 요 그림에서 보면 아래에서 바라보는 거 위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먼저 아래에서 바라보는 RX를 구하고 위에서 바라보는 거 RD가 있으니까 Rout의 전체적인 거는 RX 병렬 RD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여기서 RX를 먼저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RX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 Vout 안에 뭐를 다뤄준다고 했죠? Vout 안에 이렇게 생긴 플러스 마이너스 Vx를 달고 거기서 흘려보내는 Ix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자, 그럴 때 바라보는 플러스 Rx는 어떻게 되느냐? Vx 나누기 Ix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요걸 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인풋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GM, VGS가 되는 거고, GMB, VBS, RO, VX, IX.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어떻게 구하면 되니까? 요거 우리가 요 노드를 V1으로 놓고, IX가 요로 흐르고, 요로 흐르고, 요로 흐르고 가서 결과적으로 IX가 여기로 흐르니까 V1은 어떻게 되니까? RS 더하기 IX. 일단 요거는 나올 거다 이거죠. 자, 그럼 VGS는 어떻게 돼요? VGS는 VG 빼기 VS고 0 빼기 V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RS IX가 되는 거고. VBS는 어떻게 되니까? VB 빼기 VS니까 바지는 0이니까 VS고 그럼 VS가 마이너스 V1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RS I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KCL이라면 IX는 어떻게 돼요? GMVGS 더하기 GMBVBS 더하기 VX 빼기 V1 나누기 R0가 된다. 요거 구한 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IX는 마이너스 GM RS IX 빼기 GMB RS IX R0 VX 빼기 R0 RS IX가 되니까 여기서 IX VX 텀으로 정리를 해주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1 더하기 GM RS GM B RS 더하기 R0 RS 분의 IX는 R0 VX가 되니까 여기서 원하는 우리가 RX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넘겨서 정리해주면 R0 RS GM 더하기 GM B R0 RS는 아까 전에 토탈 어떻게 된다고 했죠? V 아웃풋은 RX 그 다음에 RT니까 얘가 여기로 오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1번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한 경우는 이게 R아웃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리밋 R0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병렬이니까 Rx분의 1, Rd분의 1이 될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거를 풀어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R0 RS GM GMB R0 RS 분의 1 RD분의 1 하니까 얘가 무한대가니까 얘는 전반적으로 0이 되고 얘가 뭐가 수렴해요? RD에 수렴하게 된다. 바디 이펙트를 무시하는 경우도 볼까요? 바디 이펙트? 바디 이펙트를 무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GMB가 0이 되니까 RX가 어떻게 돼요? R0 RS GM R0 RS가 되는 거고 R아웃은 결과적으로 R0 RS GM R0 RS 병렬 RD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출력 저항을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무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바디 이펙트를 무시하는 경우, 고려하는 경우, 그거에 따라서 뭐랑 곱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했을 때 나오는 요값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랑 곱해지는 거냐? 무시했을 때 나온 RD하고 곱해지니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했을 경우에 소스 디제너레이션의 개인은 RD분의 1 더하기 GM, GMB, RS.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바디 이펙트를 무시하는 경우,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하면서도 바디 이펙트를 무시하는 경우는 요게 되니까 얘가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또 단순화가 돼? RD 1 더하기 GM, RS.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스 디제너레이션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설명이 제가 이제 쭉쭉 풀이 과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개인 구한 게 요거는 이제 바디 이펙트하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다 고려했을 때의 개인입니다.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단순하게 해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바디 이펙트를 무시했을 때 나오는 값이 요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단순화를 시켰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근사화를 어떻게 하냐면 이 RS가 있잖아요. 여기 아까 전에 여기 소스단 달린 요 RS를 키워주자. 키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GM 곱하기 RS가 1보다 크게 되면 얘가 뭐에 수렴해요? 마이너스 GMRD분의 GMRS가 되고 GM 지워지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RS분의 RD가 돼서 나온다. 이걸로 근사된다. 어느 경우에? RS. 요거에 달린 저항이 클 경우. 이게 근사화를 시키는 이유가 이게 선형화를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분석하기가 쉬워서 우리 핸드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잖아. 예전에 요 회로 이론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뭐 1950년대 이제 트랜지스터가 개발되면서 이런 이제 회로들이 개발이 됐는데 그때는 컴퓨터 캐드 툴이라는 게 없고 다 이제 핸드 어널리시스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단순화를 시켜주고 선형화를 시켜줘야 돼. 지금이야 이제 복잡한 연산도 컴퓨터로 가능한데 과거에는 그게 이제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근사를 많이 시켜주는 거고 여러분도 요거 연습을 많이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지만 그래도 근사화를 통해서 경향성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사화를 시켜주면서 갈 수 있다. 그다음 우리가 예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2차 포물선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스몰 시그널이라고 놓고 그 부분을 계속 확대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인다? 직선처럼 보이는 리니어라이제이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단순화를 통해서 선형화를 시켜주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이 나왔는데 요거 보면 우리가 요 게인 즉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하고 바디 이펙트를 무시했을 때 이제 나온 게인인데 이거 비율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GM 더하기 RS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RS, RD가 있을 때 요 게인이라는 게 비율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비율이냐? 아래에서 바라보는 거. 아래에서 바라보니까 얘 RS 더하기 직렬이 어디야? 요 소스에서 바라보니까 얘는 GM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드레인에서 바라보는 건 어떻게 돼요? RD가 되고 여기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무한대가 있으니까 RD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비율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관계식도 그래프로 보면 ID라는 게 여기서 2분의 1 UN COX W 오버 L VGS 빼기 VTH의 제곱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포물선으로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준다. 2차 포물선이.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V 편미분해 주는 거. 그게 뭐야? 트랜스 컨덕터에서 GM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GM 값은 어떻게 해? 2차 함수가 1차 함수로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랜지스터 엠모스가 세츄레이션에 있을 때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스에 어떤 저항을 넣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는 게 요겁니다. 자, 먼저 이거 볼까요? 먼저 요거 개인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개인이 1 더하기 GM RS분의 마이너스 GM RD라고 했고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GM 1 더하기 GM RS RD 그래서 얘가 뭐라고 했어요? 라지 GM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RS 곱하기 GM이 1보다 작아. 그래서 이게 1 더하기 GM RS GM이 GM으로 나타나. 어디 영역에서? 요 영역. 뭐 이게 어떻게 돼? ID가 스몰이어야 돼. 그렇죠? ID가 스몰이라는 말은 GM 값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럴 때 그럼 ID가 낮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거에서 얘를 낮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결국 V 입력 빼기 0볼트니까 입력을 낮춰주면 드레인 전류가 낮아지고 드레인 전류가 낮아지면 트랜스 컨덕터스 값이 낮아지니까 얘가 1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얘가 뭐에 수렴하냐? GM에 수렴한다 이거죠. 근데 아까 전에 GM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요거 영역이라고 했죠. GM은.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올라간다. 여기 작은 영역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전류를 키워줘. 전류를 키워준다는 말은 뭐냐? 여기서 V 입력을 키워준다는 거잖아요. V 입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 얘 전류도 커지고 전류도 커지니까 GM 값도 커지고
얘가 1보다 커지면 얘가 결국 또 뭐에 수렴 돼요? GM RS분의 GM.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가 뭐에 수렴 돼? RS분의 1이 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입력이 켜져 있을 경우는 이 트랜스 컨덕턴스가 1 나누기 RS가 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값을 수렴하게 된다. 라는 게 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해주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전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타내는 게 기울기가 1 나누기 RS. 즉, RS분의 1의 기울기를 갖도록 해서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죠. 얘가 ID를 미분하면 트랜스 컨덕턴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출력 저항 구하는 거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구하는 건데, 자, 우리 여기 아까 전에 소스 디제너레이션 RS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에 있어서 RD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VX를 넣고, 그 다음에 IX라고 해서 구했는데, 요걸 구하기 위해서 델타 V만큼 여기를 흔들어줘.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얘 저항이니까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가 델타 VRS만큼 여기도 이제 흔들리게 된다 이거죠. 그때 요거를 끊어놓고 보면 여기서 바라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요거라고 했잖아요. 요거 저항 여기 소스 단에서 바라보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그려준다 이거죠. 왜냐면 여기서 바라보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주느냐. 델타 VRS는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델타 V 곱하기 자, 얘하고는 지금 병렬이잖아요. 그러니까 GMB분의 1의 RS 그 다음에 R0분의 GMB분의 1 RS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델타 I는 어떻게 되느냐 델타 V RS 나누기 RS가 되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준다. 그럼 대입을 시켜주면 얘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1 더하기 GMP, RS, R0, RS, 델타 V.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를 해주면 델타 V, 델타 I는 R0, RS, GMP, RS, R0.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얘가 결국 뭐에 근사하냐? 우리가 아까 전에 소신호 모델에서 계산했던 그 출력 저항하고 같아진다. 이게 이제 소스 디제너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버퍼라는 역할을 보시죠. 버퍼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 개념을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게 뭘 봤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서 V 입력이 있고요. V 아웃풋이 있다고 했어요. V 아웃풋. 자, 그 다음에 이게 VDD라고 있고 우리가 요거를 박스 처리합시다. 자, 이때 V 입력하고 V 아웃풋의 게인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GM RD R0. 근데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하면 RT. 요런 게인이 됐다. 요런 게인을 갖는 증폭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으면 뒤에 뭔가 연결을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말을 해서 여기 마이크에 들어가서 얘가 이제 증폭이 되면 뭐가 돼? 뒷단에 스피커가 달려야 되잖아. 그래 이제 말소리가 뒤에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물리적으로. 그 뒤에 이제 스피커를 달아주는데 스피커도 걔만의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저항값이 있을 거라고 스피커도. 근데 스피커의 저항이 예를 들어서 50ohm짜리가 이렇게 달렸어. 그러면
여기 개인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V 아웃풋 단에 50ohm이 달려있으니까 얘가 V 아웃풋에서 바라보는 게 RD도 있고 R0도 있고 50ohm도 있으니까 개인이 이렇게 되는 거야. RD, R0, 50ohm. 그래서 GM, RD, 50ohm. 나는 분명히 요 개인을 갖도록 증폭기를 만들었는데 내가 다 만들고서 이제 스피커 테스트 하자라고 딱 붙였더니 개인이 이렇게 변한 거야. 50ohm 때문에. 그래 내 스피커가 이상한가? 그래 다른 애 스피커를 또 갖고 와서 붙였어. 걔는 대신 얘가 이제 75ohm이야. 그럼 이 개인이 어떻게 변하냐? 마이너스 GM, RD, 75ohm. 스피커 종류별로 개인이 다 변해요. 이게 호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뭐 그 사이에 그럼 뭘 놔주느냐? 버퍼를 놔줘야 돼. 버퍼. 버퍼를 놔줘서 스피커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버퍼를 놔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스피커 이게 75ohm, 50ohm 그게 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내 증폭기의 개인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버퍼의 역할은 건 뭐냐면 일단은 내가 개인을 이만큼 만들었어. 그럼 이 개인이 나는 손상되기를 원치 않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개인 일단 1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 증폭기 출력단에 다양한 저항을 갖는 스피커를 달았을 때 개인이 변했잖아요. 근데 버퍼를 달았을 때 개인이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그 말은 즉슨 버퍼의 여기 입력이잖아. 버퍼의 입력 저항이 뭐다? 무한대야. 개인은 1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버퍼의 조건은 뭐냐면 얘가 75ohm이 있고 얘가 50ohm이 있고 그러면 이 증폭기에서 나오는 신호가 얘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 즉 버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있어서 75ohm 혹시 50ohm짜리에 얘가 전달이 돼야 돼. 요 증폭기에서 나오는 입력 신호가 아웃풋 출력단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럼 버퍼 자체도 뭘 갖고 있느냐? 출력 저항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출력 저항이 있으면 이 버퍼가 신호를 전달할 때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감쇄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스피커에 가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출력 저항 R 아웃은 0ohm이 돼야 된다 이거죠. 0ohm. 얘가 0ohm이 돼야지 버퍼에서 나오는 신호가 고스란히 어디로 가냐? 스피커에 전달이 된다. 그래서 버퍼의 특징은 뭐다? 이 세 가지. 개인이 1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입력은 무한대. 출력 저항은 제로가 되는 게 아이디어랑 버퍼의 조건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버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소스 팔로우부터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